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간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 자유다. 과연 저 말이 진정한 자유를 잘 설명한 말일까요? 남에게 얽매이기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구속받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능인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유로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는 좀 더 많은 부담되고 괴로운 계절이라고 신문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긴 방학 동안에 자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부모들이 일하러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가게 가버리는 동안 그 긴 시간들을 간섭 없이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 과연 복된 방학만 맞을 수 있겠는가 염려가,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심심할까 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컴퓨터 게임 기계를 사줬습니다. 아들이 그 게임 몰두합니다. 아무 때라도 전화하면 틀림없이 집에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들은 게임에 계속해서 집착해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방학이 끝났는데도 게임을 떼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부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싫어집니다. 그리고는 허상을 생각합니다. 마침내는 정신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가정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케이스 스터디로 신문에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홀로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었는가? 때로는 취미에 붙들리고, 때로는 기호에 붙들리고, 때로는 돈에 중독이 돼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걸 자유로 독립으로 착각하는 현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얽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프리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욕구만큼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과연 가져다 주는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정치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과 죄와 죄책에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지 23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땅에 처음 미국에 영국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기는 정확하게 보니까 404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요. 그 100년 전에 훨씬 이제 스페인의 탐험대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국에 좀 더 새로운 신대륙의 꿈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 404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지금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의 처음의 개척의 시대가 출발이 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이 땅에 온 영국 사람들은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농부들, 못 살아도 영국만큼 못 살까 해서 온 사람들이고요. 2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3번째 부류는 영국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중형을 받고 영국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면제하는 조건으로 반강제에 의해서 신대륙 개척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임스 타운을 근거지로 머물렀고 정착을 했고요. 선교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뉴잉글랜드 지역의 플리무스라고 하는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혹독한 희생을 대가를 지불했는지 한 해 겨울이 지나면서 이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면서 반수 이상이 죽었고요. 여기 와서도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추위로 반 이상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절망 속에서 그래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농부들이었으니까 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기후에 풍토에 서툴러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새로운 농작물 하나를 수입을 해왔는데 그게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담배 농사입니다. 버지니아 쪽에서 이 담배 농사를 풍작을 거두면서 결국은 어디에다 팔아야 될까요? 자기들의 본국인 영국에다가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농사가 잘 되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와야 됐습니다. 때를 맞춰서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맨파워가 필요한 걸 알고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것이 흑인 노예의 출발이었습니다.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한 개척자들이 이제는 담배 농사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원주민들과 교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피 그리고는 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물물 교환을 하고 해가지고 영국과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면서 이 신대륙의 개척자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영국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불란서하고 7년 전쟁을 끝낸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모든 물자를 다 소모하는 소모전이에요. 비록 불란서로부터 이기긴 했지만 영국의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디폴트 될 형편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정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신대륙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이 요즘 돈을 잘 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중과세 정책을 수립을 하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개척자들이 본국에서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거운 세금을 걷어가고,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조세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우리 대표자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그리고 정면으로 영국 정부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국의 찰스 1세 왕이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보스턴에 군대가 들어왔어요. 군대가 들어왔는데 애국 청년단 젊은이들이 우리 대륙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 군대가 행진하는데 겨울에 눈을 뭉쳐가지고 눈덩이를 막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영국 병사들이 발포를 하고 총격을 가해서 4명의 보스턴 시민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신대륙하고 영국의 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전에 그 애국 청년단들이 보스턴 항구에 영국으로 싣고 가는 큰 상선의 화물을 습격을 해가지고 다 화재를 일으켜서 태워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고가품들이 있는데 그때에 태워버린 물건들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0만 달러, 3밀리언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너무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럴수록 이쪽에서는 우리는 뭉치면 헤어지면 우리는 서바이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묶어서 영국을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독립선언서를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작성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3.1운동에도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지만 독립된 거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선포했는데 영국이 이제는 정식으로 도전을 받아들이고 많은 군대를 보내게 돼요. 영국 군대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진지를 만든 곳이 지금 스탠튼 아일랜드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륙의 연합군은 워싱턴 장군이 지도자였는데 뉴 암스테르담, 이것도 화란 사람들에게 먼저 개발해 놓은 걸 빼앗았지요. 지금 맨하탄입니다. 그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 이 대륙 군대의 기지를 구축하고 이제 영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허드슨 강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게 지금 조지 워싱턴 브리지 있는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을 워싱턴 브리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허드슨 강 전투에서 이 대륙군이 영국 본대 군대한테 무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워싱턴 장군과 함께 이제 뉴저지 쪽으로 내려가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가지고 그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 이때에 지원군이 생겼어요. 영국하고 늘 앙숙으로 전쟁을 해서 패배를 했던 불란서가 이 신대륙의 군대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이 미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7년 전쟁을 거쳐가지고 이 신대륙의 새로운 합중국의 군대가 영국군을 격퇴합니다. 독립선언서는 7년 전에 선언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기가 7년 됐어요. 그리고 파리에 영국과 이 신대륙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평화협상조약을 맺고 그때서부터 이제 독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이 그치고 나타나게 됐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농산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본들을 들여가지고 유럽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해가지고 점점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좀 이제는 자유와 독립을 누릴 만큼 됐는데 원래 이 건국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죄인이 있을 수 없고 노예가 있을 수 없다. 그때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남부의 농업지대의 흑인 노예들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신앙의 자유와 성경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왔는데 사람 밑에 사람이 있고 주인 밑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매매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그게 마찰이 돼가지고 결국은 북부에 산업이 발달한 북군하고 농업으로만 발달한 남군하고 시민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우리말로는 여러분 남북전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1월하고 시민전쟁이라고. 그 전쟁이 자그마치 4년 이상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북군이 승리하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 62만 명이 미국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웬만한 집집마다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 아니면 한 사람 이상씩은 거의 다 전사자가 생겼다라고 봐야 될 만큼 그 무고한 엄청난 생명이 값을 치르고 이 땅에 그야말로 독립다운 독립을 기틀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것이 전부였느냐? 그렇잖아요. 그 후에 또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멕시코 지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민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영토는 미조리강 동쪽이었어요. 미조리강 서쪽으로는 텍사스